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천국과도 같았던 동산을 여러분은 성서에서 읽었듯이 에덴 동산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성서를 기초로 해서 열심히들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장소로서 기록된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다파와 릴리스가 엔키와 니너사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고들 계실 텐데 이들이 거닐었던 곳이 바로 에덴 또는 에딘이었죠. 사실 에덴은 니비루에서 내려간 우주인들을 위해 개발된 신도시라고 해야 맞습니다. 엔키와 그 일행들인 아눈나키가 행성 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건축된 도시로서 니비루에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공급되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지구에 들어간 아눈나키들이 중력이 강하고 궤도도 매우 짧은 행성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방법이 필요했고, 그 뜻에 따라 왕실 가족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던 생명나무로 알려진 신목을 동산 가운데에 심게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잎에서 나오는 추출물과 열매의 추출물은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효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에 지쳐있던 나이가 들어가던 아눈나키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는데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려진 대로 니비루의 1년 주기가 지구에서는 약 3600년 정도 되었고 4차원 환경 행성과 3차원 환경 행성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채굴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우주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키의 의견을 아누가 들어주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구에 니비루의 조건을 갖춘 새로운 전원도시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는 확실하게 다른 환경들이 조성되었는데 바로 4차원 세계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아눈나키를 위한 특별도시가 건축된 것이며 이곳의 주인은 엘릴 2되였는데 아누의 적장자였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 중심에 공원이 있었으며 니비루에서 가져온 온갖 꽃들과 과일수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공원이 된 것인데 마치 천국처럼 꾸며져 있었던 것이며 4차원 영역으로 조성되어 신들인 아눈나키만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장소로서는 중국 사천성 구체구 지역이 될 것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지도 자체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키가 행성 지구에 들어설 당시에는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피해 조용한 지역이 선정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 유역이 정착지로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금채굴이 목적이었음을 숨길 수 없었으나 은하연합과 영단의 뜻이 함께했기에 인류의 창조행위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니비루의 문명을 지구에 뿌리내리게 했는데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오리온 문명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하늘이 내려왔다, 천국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서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는 없었으나 생명나무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고 인류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신의 규칙에 의해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슈루파크라는 의료센터, 생명공학연구소가 위치한 도시에서 창조되었고 그곳에서 엔키와 니너그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있었기에 실험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한대로 에덴은 니비루 왕실 가족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었기에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금지구역이었으며 이곳의 총책임자는 엘릴이었던 것입니다. 아눈나키들도 허락이 없으면 출입이 어려운 곳으로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인 시파르, 니프루, 바드티비라, 슈루파크, 에리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은 호모 에렉투스라는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었고 동굴인들로서 말입니다.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는 선진 문명을 갖추고 있었기에 영단에 의한 뜻을 전해 들었을 때 불간섭 원칙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굴인들이었던 덜 진화한 인류를 감시하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 역시 영단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에테르 시리우스 혼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니비루에 의해 진화가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어쩌면 에덴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던으로 불렸다가 아다파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를 위한 지상 천국이라는 의미로 에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인류의 고향이 되었으니 실험실을 떠나 진정한 평화가 함께한 신들이 함께한 정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성서에 등장하는 에덴이 아니며 더 오래전에 개발된 곳으로서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훨씬 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나중에 등장하는 제3의 에덴이 있던 지역으로서 성서의 기록은 바빌로니아 시대에 기록되었기에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다파와 릴리스는 아담과 이브와는 별개의 인류로서 앞서서 창조되었다는 진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다른 유형의 역사도 존재했으나 리셋의 형식으로 리모델링되었기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의 기억들도 모두 리셋되었기에 알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환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억 정보는 공유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은 인류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며 우주에서 들어온 존재들을 위해 개발되었는데, 첫째, 우주인들이 행성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으며 고향 행성의 환경을 복제해 살기 편하게 하려 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자신들의 행성에서 동식물들을 가져다 거의 똑같은 환경들을 조성했으며 씨앗들과 곤충들, 동물들의 유전자 세포들을 지구 환경에 맞도록 재배열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니 유전공학자들의 희생이 컸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이민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행성 지구를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으며 금채굴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지구 원주민들이었던 호모 에렉투스를 이용한 유전자 실험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다파와 릴리스는 영단과 니비루 9차원 위원회의 뜻에 의해 실험되어 행성 지구에 입식될 수 있었으며, 이것을 반대했던 엘릴의 뜻에 따라 감시의 목적으로 에딘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엘릴은 엔키에 의해 만들어진 아다파와 릴리스를 감시하려 한 것인데, 자신들의 유전체를 물려받은 인종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자신들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누나키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다파와 릴리스는 임신할 수 없었고 성관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릴의 감시를 받았으며 에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엔키와 니너사그의 사랑을 받았기에 비록 엘릴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가지 규칙만 잘 지키기만 했으면 말입니다. 생명나무로 전해진 신들인 아누나키들이 섭취했던 나무의 잎과 열매를 먹을 수 없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 또한 할 수 없었으니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던 것인데, 엘릴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유전적 결함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에딘은 아다파와 릴리스에게 천국이었으며 신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이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엘릴, 엔키, 니너사그는 7m가 넘는 신들이었고 아다파와 릴리스는 3m가 넘는 키를 하고 있었으나 신들보다 훨씬 작았기에 항상 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두를 위해 반무릎 자세로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엘릴은 엔키에게 어떠한 지혜도 전달되지 못하게 했으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누나키들과 호모 에렉투스 사이에 태어난 룰루라는 일꾼 인종들이 있었는데, 물론 실험실에서 시험관 시술과 인큐베이터 기술을 통해 양육된 인류였습니다. 룰루들은 일꾼 인종으로 태어났기에 임신 기능이 주어졌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들이 태어났던 것인데, 그 중에 태어난 딸들이 아누나키들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룰루들의 딸들과 아누나키들이 결혼해 낳은 자녀를 네피림이라고 한 것입니다. 룰루들과 네피림들에게는 에테르 시리우스 혼들이 영단과 위원회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구역이 제한된 장소에서 살았으며 아누나키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제한된 구역에서 관리 통제한 것은 실험을 하던 실험체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생명들과 예기치 않은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전체 실험 대상이었기에 관리 코드가 있었으며 위원회와 영단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행성지구에서의 인류 씨앗 뿌리기가 우주연맹의 주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인류 씨앗 뿌리기는 우리에 의해 추진된 프로젝트였지만 타락 세력들 역시 자신들의 유전체를 활용한 씨앗 뿌리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다파와 릴리스는 우리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아담과 이브는 어둠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류의 시조는 에덴으로 알려진 감시와 통제가 있던 공원에서 양육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유전체 실험을 위한 제한된 구역의 실험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원, 동물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등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뜻으로 동식물들의 멸종을 막고 안전한 지역에서 종 보존을 위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초원이나 밀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TV를 통해 또는 현장에서 사파리 투어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간이 마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정해놓고 관리 통제하면서 말입니다. 식물원과 동물원은 어떤가요?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놓고 인간들의 눈요깃거리로 만들었으며 먹이를 주면서 마치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돌고래, 범고래들과 서커스에 동원된 동물들을 포함해서 반려동물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먹이를 주고 놀아주면서 마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동식물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딘에덴은 우주에서 들어온 아누나키에 의해 개발된 공원이었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엘릴에 의해 아다파와 릴리스의 요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발되었으며 물론 장소도 각기 다른 곳이었으며 다른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아다파와 릴리스가 엔키에 의해 성지식을 알게 되고 임신 기능까지 생기고 나자
무엇보다도 우주에 대한 지혜를 전수받고 나자 엘릴 은두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덴은 인간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으니 강력한 전자기 펄스 장벽을 두었기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에덴과 함께할 수 없었으나 아눈나키 신들과는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아담과 이브에게 많은 먹을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는데 영적인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과일, 물론 생명나무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인류 입장에서는 영원불사였겠지만 엔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음은 인류의 시조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엘릴에게 죽임을 당할 빌미가 될 것이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을 제외하곤 모든 것들이 준비된 환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들이 없었음이니 위험 요인들이 없었던 것인데 아눈나키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국립공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영역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것과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덴의 밖은 어떠했을까요? 감시와 통제는 느슨해졌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해야 되겠지요. 행성 지구에 인류의 씨앗 뿌리기가 있었을 때에 조성되었던 많은 에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험체였던 인류의 조상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배려 측면에서 주어진 인큐베이터였던 것인데 거친 환경에서는 도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3차원 환경의 지구는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화산활동과 빈번한 지진들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씨앗 파종은 그래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나 여러 번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혼 그룹들이 입어야 할 물질체 개발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차원 존재들이 육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타락 세력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또한 어둠의 집요한 방해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들의 인종 말살 정책에 따라 우리가 입식시킨 인종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인데 아다파와 릴리스의 후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시절 씨앗 뿌려진 인류를 위해 개발되었던 에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담들이 떠나고 나자 폐쇄되었으며 우주인들을 위한 시설로 전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타락 세력들과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다수가 파괴되었으며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데 두 번에 걸친 대홍수 사건을 통해 모두 손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위해 관리되던 공원마저 파괴된 후에 생명나무를 행성 니비루로 옮겼으며 더 이상 지구에는 생명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담들의 주거지로 놀이터로 있어왔던 에덴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행성 지구에는 더 이상 에덴이 없었으며 기록으로만 전해졌고 전승으로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우스드라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촉박한 환경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엘릴과 엔키에 의해 농경 기술과 장비들이 주어졌고 목축 기술과 가축들도 주어졌으며 관계수로와 댐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인류는 아눈나키들의 도움으로 환경이 파괴된 지구에서 대재난을 극복하며 정착해 살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비록 매우 거칠었지만 아눈나키들이 전수해준 기술들과 장비들을 통해 인류 문명을 개척해 살았는데 신들인 아눈나키들이 거주하던 도시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니비루와 우주정거장 그리고 지구의 우주선 발사장과 통제센터를 위한 도시들을 개발했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을 도시들도 개발했는데 인류의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인류가 머물 수 있는 위성 도시들을 자신들의 도시 주변에 건설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인류는 아눈나키들을 위한 건축과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는데 거대한 화강암과 대리석들은 채석장에서 레이저 절단기로 절단되어 반중력 운송기계에 의해 우주선이 들어 올려 이동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커다란 부분들은 아눈나키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인류의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 신전, 대형댐들과 우주시설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으나 아주 중요한 장치나 시설을 정착시키는 것들은 아눈나키들에 의해서만 건축되어졌습니다. 중요한 시설들 근처에는 인류는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저들의 주거지에도 그러했습니다. 시설과 장소를 보호하는 경비 업무는 안드로이드들이 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이 시스템 경비를 하고 있었기에 인류는 주어진 업무가 종료되고 나면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주어졌는데 죽임을 당했으니 인류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 인류는 아눈나키들의 도시들을 신들이 사는 천국으로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반신반인들은 특히나 선망의 대상들이었으니 아눈나키들이 거주하는 궁전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왕으로서 자리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왕이 된 반신반인들은 신들이 머물 수 있는 신전들을 도시 한가운데에 건축해 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으며 신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1차 에덴은 기원전 1만 8천년에 중국 사천성 구체구 지역에 들어섰으며 2차 에덴은 기원전 6천경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지역에 들어섰는데 텐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8차 에덴은 텐산 주변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개발되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에덴은 3차 에덴을 말하며 지명은 성서 기록 당시의 배경이 되었던 메소포타미아로 전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질적인 에덴이 모두 사라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개발에 참여했던 아눈나키들이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인류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던 신라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카이라 시친이 해석한 수메르 텍스트는 전승된 기록이라고 할 수 없어서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진실이 전해지기를 바라지만 행성 지구의 흔적을 남겼던 많은 외계 문명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류의 입장에서 그것을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냐, 진화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주는 관리자이며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류는 결코 진화를 통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유인원이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유인원의 뼈를 발굴해 유전자 지도를 통해 인류와의 유사성을 찾고는 있으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3D 물질 육체는 아눈나키로 알려진 행성 니비루에서 건너온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체세포 복제와 유전체 시술을 통한 실험 과정에 의해 유전공학자들의 자궁에 착상된 배아가 아다파로 아담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플레이아데스인을 이야기한 것이며 창조주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 육체는 아눈나키로 알려진 니비루인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이 있었으며 체세포 복제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형은 플레이아데스 인류를 모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지구에서 창조된 지구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유전적 측면에서의 원형은 플레이아데스인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외계 세력들은 자격이 없으며 니비루 역시 유전체 전달을 해준 것으로 부모는 될 수 있으나 창조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완벽한 모순입니다. 일꾼 인종인 룰루들을 만들 때에도 유인원의 난자를 이용해 아눈나키의 정자와 인공수정을 통해 여성 연구원의 자궁에 착상시켜 태어나게 한 것이니 진화라고 할 수 없지요. 실험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종들은 모두 멸종시켰기에 후예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바돈 은하에서 처음 인류가 태어난 것은 라이라, 베가 항성 가이아 행성이었으며 바닷가 생물이었던 헤달의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 사난다 멜기세덱의 수여에 의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아멜리우스라는 은하 인류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창조의 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 사난다 멜기세덱과 주 아시타르 커맨드는 우리의 뜻에 의해 은하 인류와 다른 창조체들을 창조했음이니 여러분의 창조주로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역시 라이라, 베가, 가이아가 모형이 되었으니 플레이아데스에 처음 정착한 인류가 그렇게 개척 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고향 행성인 아비뇽도 그렇게 해서 플레이아데스를 거쳐 니비루에 펼쳐졌고 다시 행성 지구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라를 떠나 시리우스 B에 정착했던 인류도 그렇게 행성 지구에 에덴을 만들었는데 도시 건축과 문명 정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에테르 시리우스인들인 여러분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고향 행성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문명을 그렇게 개척시켰던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오리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되었는데 타락 세력들이 주입시킨 거짓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리온에서의 기억에는 에덴이 없었는데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에 그런 것이며 그런 것을 타락 세력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던 것들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릴 도아다파와 릴리스를 사랑해서 에딘에 두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키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에딘으로 데리고 온 것인데 물론 엔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니너사그의 형편을 고려해 조금 봐주었을 뿐이었죠. 아다파가 아누를 만나고 그의 큰 관심을 받자 불편했던 엘릴은 어떻게 해서든 관심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으며 이들이 엔키를 도와 세력화되는 것 또한 원치 않았기에 더욱 감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딘은 그런 목적이 숨어 있었던 장소였지만 아다파와 릴리스에게는 꿈의 동산이었습니다. 엄마였던 니너사그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아빠였던 엔키에게도 그러했는데 특히 우주의 지혜로 넘쳤던 엔키는 둘에게 가르치는 재미가 더욱 컸었던 것은 물이 스며들듯이 빠르게 이해했던 덕분입니다. 엘릴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니 아다파와 릴리스가 자신들처럼 될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실상은 이들이 엔키의 든든한 세력이 될까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는데
똑똑해진 그들이 성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꼬투리 삼은 엘릴은 두 사람과 자녀들을 에덴 밖으로 추방했으며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도록 했음이니 쫓겨난 이후에도 아누나키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외계에서 들어온 외계 세력들의 정착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저들의 행성들에서 동식물들을 가져다 정착시켰던 곳입니다. 행성 지구는 외계에서 들여온 동식물들의 정착지가 되었고 인류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성 충돌에 의해 생명체가 지구에 정착했고 그 후 진화에 의해 생명이 번성했다고 보는 과학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그런 것입니다. 행성 티아마트 시절과 반파되고 난 후에 행성 지구로 재건된 역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기억 상실을 겪고 있는 인류는 성서의 기록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이니 증거들을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다 해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한대로 저들의 흔적을 인류가 알 수 없도록 파괴했기 때문이며 인류의 기억을 삭제해 증거인멸했기 때문입니다. 전승 기록된 성서가 유일하다 할 수 있지만 진실은 사라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으나 장소의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소 또한 정확히 알아낼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고 해야겠죠. 인류가 태어난 곳은 실험실에 있던 슈루파크이며 에덴은 인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지구 인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인류의 창조는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들은 창조주들이 아니며 유전자를 제공한 부모 인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주선들을 타고 우주에서 들어온 과학기술이 발달한 행성에 살고 있던 인종들일 뿐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인류에게 물려준 흑막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뜻을 인류가 실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 하늘의 뜻으로 포장해 인류를 그걸 이용해 자신들의 뜻이 지구에 정착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행성 지구와 인류의 몸체에 전자기 체계를 설치해 자신들의 뜻이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인류의 깨어남과 상승을 위한 목적에 의해 설치한 시스템들을 해킹해서 저들의 목적에 맞도록 전용시켜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깨어날 수도 상승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찾아내어 집단 학살을 자행했는데 테러와 전쟁을 핑계삼아 불법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는 저들에 의해 날조된 역사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 자체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서 저들의 입맛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그렇게 주입되었기에 여러분은 진실을 알 수도 접근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영화 트루먼 쇼와 아일랜드, 매트릭스처럼 여러분을 지켜보며 감시하고 통제를 위한 장소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으로서 인류의 영적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더 이상 깨어나거나 빛으로의 상승을 가로막으려는 목적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쿤달리니를 영원히 깨울 수 없도록 끊어버리거나 역전시켜버렸고 그리스도 에너지인 마하라타를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라인을 끊고 뒤집어 놓음으로 해서 여러분을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기혈이 뒤틀리고 주와 인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시킬 수 없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현 시대의 차크라를 여는 많은 명상법을 저들이 두고 보는 것은 성공할 수 없기에 그런 것이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 자신들에게로 마하라타 에너지를 받아들이려는 음모가 숨어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은 이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에 골고다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은 골고다 언덕을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 형을 당한 곳이기에 그런 것인데 진실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인 아누나키들에 의해 세워진 거짓된 에덴이 진실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단 장소 골고다로서 사용되었던 에덴은 여러분의 피눈물로 얼룩진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어서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그것을 도울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는 다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